네, 제킹 바지선을 세월호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반잠수선 부양도 조금 전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김동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잠수선의 부양도 시작이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함이 6시 반부터 부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수부는 서너 시간 정도면 이제 부양 작업이 완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9시 반이면 세월호가 모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4시 10분에 이제 최종 선적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제킹 바지선이 세월호를 싣고 예인선 5척에 이끌려서 반잠수함 선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서 아까 말한 사실상 이런 까다로운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네네.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 인양 작업이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반잠수선에 선적이 되면서 이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앞으로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오후 2시 반부터는 인양줄 66개를 모두 제거를 했고 네네. 오후 6시에 제킹 바지선을 분리하면서 이 부양 작업도 착수가 됐습니다. 세월호를 끌어올린 제킹 바지선은 임무를 모두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복귀하게 됐고요. 네네. 반잠수선이 혼자 남아서 세월호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또 목포 시당으로 이동할 때까지의 남아있는 작업들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세월호 부양이 원래 오늘까지 목표였는데 아까 사실 좀 지연이 되면서 오늘까지 될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좀 전에 부양이 시작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이제 반잠수선이 세월호를 싣고 9m를 부양을 하게 되면 이제 세월호가 모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럴 경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형 선박 통째 인양이 성공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m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반잠수식 선박도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부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수가 세월호 선체에 남아있던 일부 해수가 바닷물이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게 되고요. 완전히 부양한 후에 2, 3일 정도 본격적인 해수와 남아있는 기름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네. 여기에 따라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까지 모두 끝나게 되면 이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완전하게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모두 걸리는 시간이 총 3일에서 5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28일이면 목포 신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목포 신항까지 한 87km 정도 이동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좀 더 가까운 팽목항이 아닌 목포 신항으로 꼭 이동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팽목항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참사 당시에도 팽목항에 많은 유족들이 갔었고요. 사실 가까운 곳은 팽목항이지만 이 87km 직선거리로 87km가 떨어진 목포 신항으로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네. 우선 세월호가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점인데요. 세월호가 선체 무게만 8,000톤에 육박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과 퇴적물까지 합치면 10,000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항만 내에서도 지반이 가장 견고한 철제 부지가 있는 이 목포 신항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철제 부두는 하중이 큰 철판이나 선박 모듈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법도 다르고 기초 자재도 다른 부두보다 튼튼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안입니다. 2004년 완공된 목포 신항은 보안에도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거치가 되면 그때부터 미수습자 수색과 이제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때문에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그 현장 수습 본부를 여기 설치를 하게 되고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족들이 사용할 숙소, 컨테이너 동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아까 말한 세월호의 무게를 견딜 수 있고 보안도 또 유지하기 좋은 목포 신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반잠수선 승선을 해서 좀 참관을 하고 싶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문제는 없는지 정부의 방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가깝게 세월호를 빨리 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반잠수선에 그래서 정부도 해수부도 반잠수선에 탑승해서 유족들이 참관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양을 시킨 후에
이제 물을 배수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판이 젖다 보니까 미끄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해수부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직접적인 승선 후에 참가는 어렵고 정부는 그래서 근처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다른 선박에서 참관하는 이런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목포 신항의 최종 거치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미수습자 수색 또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게 될 텐데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세월호가 이제 물에 밖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체 외부가 많이 녹슬어 있고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외관상으로 크게 큰 충돌 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참사 당시에 미군 잠수함과 부딪힌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일단 자세한 사고 원인은 목포 신항의 세월호가 거치되고 선체조사위원회가 발족되고 네. 나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8명 위원들이 8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사위는 일단 국회가 선출하는 5명 그리고 유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김창준 변호사 등 법조인과 장범선 서울대 교수 등 선박해양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국회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출하면 최종 확정이 되고요. 조사위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사 시작일로부터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며칠 만에 인양에 사실상 좀 성공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업이 좀 쉬운 것은 아니냐. 왜 그렇다면 3년 동안이나 하지 못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좀 지연됐던 이유, 또 이번에 잘 작업이 이루어진 이유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여러 가지 세월호 관련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미군 잠수함과 충돌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고 이와 함께 또 나오는 최근의 의혹들은 그동안 왜 하지 못했나? 그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작업 좀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네. 의혹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양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선박 통째 인양 방식으로 지금 끌어올렸는데요. 이 선체를 인양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고 예산도 사실 좀 넉넉치 않아서 네. 1,000억 원 이하로 해야겠다 이런 방식 때문에 좀 오래 걸렸고 또 날씨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밀물과 썰물 간에 이 수위차 가장 적은 소조기여야 하는데 이 소조기가 한 달에 2번밖에 없습니다. 4일에서 5일까지고 또 20일 전후로 2번 있기 때문에 이 소조기의 파도와 풍속 등의 조건이 잘 따라줬을 때 작업이 가능합니다. 파도의 높이가 1m 이하여야 되고요. 풍속도 초속 10m 이하여야 됩니다. 그동안 이 많은 준비, 리프팅 빔을 장착하고 인양을 위한 준비를 마친 끝에 날씨까지 도와주면서 이런 작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인양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에도 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손해를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상하이 셀비지의 계약 총액은 916억 원입니다. 네. 3단계로 구분의 성공 보수를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쓴 돈이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1,000억 원이 넘게 손해를 봤다는 건데요. 하루에도 이 반잠수선 선박을 빌리고 하는데 7억 원 정도가 나간다고 하는데 네. 하루하루 작업이 늦어질수록 그 손해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상하이 셀비 입장에서는 작업을 늦출 이유가 없는 거죠. 정부에서 뭐 늦춘다 이런 의혹들도 많이 있었지만 상하이 셀비지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 지연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이 셀비지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세월호라는 이 10,000톤이나 되는 이 큰 선박을 통째로 인양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타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업체가 홍보가 잘 돼서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사드 때문에 중국 업체가 하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좀 인양에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세월호 참사 3주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습자들 9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9명을 수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인양 과정에서 세수부가 이제 그래서 세월호가 있던 해역도 잠수부를 투입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지금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 국가적 참사였고 국민들도 많이 충격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미수습자와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국민들의 상처들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미수습자의 좀 수습 그리고 사고 원인 규명 좀 잘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